이제 지금부터 그 전자기하학에 필요한 그 벡터 해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해석에 나오면 이 벡터가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벡터는 사실 우리 중학교 과정에 힘을 다룰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칼라량은 크기와 방향,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스칼라량은.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 부피, 질량, 속력, 모두 익숙한 용어죠.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이 스칼라량입니다. 이런 스칼라량의 특징은 크기만 있다는 겁니다. 부피는 크기만 있지 방향은 없죠. 그래서 부피, 질량도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가지죠. 속력, 시간, 거리, 이 값들은 이제 물리량의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나누어지는데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벡터량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스칼라량이 좀 이상하다 싶은 거, 그러니까 이해하고 좀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벡터량은 물리량 중에 벡터 퀀티티량은 물리량 중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전기장, 자기장, 이런 값들이 벡터량에 속하는데요. 변위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변위하고 이 거리하고가 관계는 있지만 다른 양입니다. 예를 들면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거리는 요 조각조각의 미소 거리를 다 합친 게 거리가 되죠. 변위는 여기서 색깔로 좀 표현해 볼까요? 변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변위는 이 값이 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제 벡터의 표시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이렇게 표시하고, 거리는 그냥 이 길이를 다 합친 값이죠. 그래서 그냥 S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거, 속도는 velocity라고 합니다. 속도하고 속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마치 거리와 변위와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움직인 거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움직인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속도만 보자면 이렇게 갔다가 길을 잘못 들러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속도만 본다면 이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죠. 속력이죠. 그게 속력이고, 속도는 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는 거리하고 변위의 이런 관계하고 맞물리는 거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벡터량이 힘이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중학교 때 어떤 물체가 힘에 관한 것을 좀 본다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두 개의 힘이 이렇게 나란하게 가해졌을 때 또는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가해졌을 때 결과가 다른 것, 그런 것들을 보면 힘이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또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가지고 힘이 가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각도 있는 것까지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었죠. 그래서 힘은 그 벡터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우리 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지금. 다 익숙한 값인데, 전기장, 자기장은 이제,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이제 처음, 새롭게 익히는 그런 그 벡터량인데요. 전기장은 그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데요. 이제 장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있다가 배우게 됩니다. 전기장, 자기장. 근데 이제 정성적으로 자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자석을 두고 여기 종이를 두고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자기력선 곡선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실험으로서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이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이게 이제 자기장의 벡터입니다. 한 점을 정하면 이런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장에 대한 실험은 안 했습니다. 전기장은 그 실험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차이가 뭔가 하면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다.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다 있다. 그래서 좀 구분이 잘 안 갈 때 안 된다고 하면 방향을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뭐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온도가 동쪽으로 36.5도씨이다. 이런 말은 안 쓰죠. 방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스칼라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량은 방향을 표현을 안 해주면 이상한 결과,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힘. 5뉴턴이 가해졌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은 그 개념은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전자기학에서는 벡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벡터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방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향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건물을 가거나 했을 때 화장실이 어디냐 뭐 그런 것들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벡터에서는 크기도 있다는 거죠. 그럼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화살표의 굵기, 뭐 색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화살표의 길이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 주는가? 이 길이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이 길이로 나타낸다.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 화살표의 방향, 쭉 저쪽으로 가는 이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다. 이것도 개념이 쉬울 겁니다.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자, 크기와 방향이 이렇고, 그런데 지금 그래픽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벡터를 표시할 때 이제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조금 전부터. 그래서 이 크기와 방향을 이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림으로 하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벡터의 크기 A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벡터의 크기를 이제 그런 그래프가 안 나타나 있고 그냥 이런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내는가? 요 앞에 문자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벡터의 문자 표현. 벡터의 문자 표현은 벡터가 이런 벡터가 있을 때 문자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런 화살표를 썼는데, 저는 이제 이 판서를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두 개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벡터에도 쓰이지만 이게 행렬에도 이런 기호를 쓰기 때문에 행렬하고 벡터에 이런 기호가 공통적으로 좀 쓰이는 편이라서 저는 요 방법, 이 표현을 안 쓰고 교재에는 이렇게 칠판에 쓸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를 문자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은 벡터의 크기를 문자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A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그냥 벡터가 아닌 스칼라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벡터의 크기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로 나타낼 때는 방향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자로 나타낼 때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단위 벡터라든지 그런 것들 배우면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벡터의 크기, 방향이 화살표로 표현하면 길이가 크기고 화살표 방향이 방향이다.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기호로 표현했을 때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수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쓴 것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